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혼자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한방 심리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결합과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집을 나올 때 거울 한 번씩 보시나요? 네, 딱 멋지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는 괜찮은지 딱 한 번씩 보면서 또 씩 웃어보기도 할 거예요. 오늘 나 좀 멋진데?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모든 걸 다 나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옷은 나하고 그냥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옷을 빨래통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빨랫감을 보면서 나라고 여기지는 않죠. 자, 이 결합과 분리라는 거는 심리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우리하고 상당히 많은 게 결합되어 있다고 여길 때도 있고요. 분리되어 있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가령 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 돈이 마치 나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기를 맞아가지고는 돈이 나랑 뭉탱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걸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원치 않는 것과 결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불편한, 뭐 가령 팔이 저려요. 이 저린 팔이 나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저림이 나와 분리된 무엇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다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가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라고 여기는 것, 그걸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분리라는 거는 그 대상과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거를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 내가 아닌 무엇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나는 누구 아빠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잠실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나는 한의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설명은 다 나하고 정말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설명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 손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내 손이 세균에 오염이 됐어. 우리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에도 50번씩 손을 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불결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분 삶에 아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억, 특히나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은 또 그렇죠. 내가 어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그래서 내가 물만 보면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거의 그 경험이 그분의 삶에 아주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혹은 내 가족이 내 거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다 나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큰 상실감을 겪게 되겠죠. 만약에 근데 그게 이미 나랑 좀 거리가 있는 거라고 여길 때는 그런 어떤 상실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자, 파리에 있는 개선문에 혹시 가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2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 다 파리의 개선문을 찍은 사진인데요. 느낌이 어때요? 상 다르죠? 네. 바로 개선문 앞에 섰을 때는 그 웅장함과 커다람에 상당히 막 압도되고 막 이런 기분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한참 거리를 두고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뭐 좀 그저 그러네, 뭐가 건물이 하나 있네 정도로 그다지 큰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우리랑 거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소설에 크게 2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인칭 시점이고요. 주인공 자체가 나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마치 내가 그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막 내가 그 소설 안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3인칭 시점의 소설들도 있습니다. 그냥 철수는 어떻게 했고 영희는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주인공들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먼 거리에서 마치 내가 전지전능 어떤 신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는,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심리학 계통의 유명한 책을 쓴 바이런 케이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몇 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졌대요.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울해하는 나는 누구고 또 이런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나는 또 누구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순간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3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점을 어느 날 이렇게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들이나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그냥 내 삶을 바라보듯이 나라는 거를 하나의 동떨어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듯이 하는 관점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동안은 개선할 수 없었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 수많은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깨달음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 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